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2년 11월이 가고 12월이 왔어요. 한 달 동안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꼭 보시면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함께 보시죠. 고고! 2022년 11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단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부동산 거래는 총 5건이 거래가 됐고요. 현재 12월 1일 현재 11월에는 한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임대차도 거래가 되게 저조한 상황이에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역전세입니다. 2년 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재계약 시즌이 돌아왔는데 2년 전에 계약하셨을 때 금액보다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떨어진 상태예요. 1억 이상 더 떨어진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들이랑 임차인분들이랑 지금 역전세 때문에 조금 논란이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인 집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도 거래가 잘 안 되고요. 매매도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진짜 급매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손님은 오늘 12월 1일 첫날인데 저 딱 2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매수나 임차를 하시려는 분들보다는 갈매도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에는 거래를 하실 계획보다는 내년 초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조정이 되면 거래가 조금은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랑 국토부가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선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주민 간담회를 진행을 또 했습니다. 이게 또 절차상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갈매동 주민자치위원회 총 47명이 위촉돼서 행사도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갈매동의 지식산업센터죠. 서영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가 12월에 입주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12월 달에 입주가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금강 입주하는 중이고요. 서영 아너시티도 이제 조만간 입주를 할 예정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과 11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아까 10월달에 총 5건이 거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건은 직거래고요. 중개거래가 된 거는 총 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6단지 KCC 1건, 일단 더샵 9힐스가 2건이 거래가 됐고요. 갈매역 아이파크 2건은 직거래로 올라왔습니다. 11월에는 지금 갈매역 아이파크가 1건이 거래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안 올라온 건도 있습니다. 아이파크도 그렇고, 다른 단지도 그렇고, 하나 더 올라올 건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 나온 거는 11월 14일 날 6억 6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다운돼서 거래가 됐는데, 사정들이 있으신 거니까 지금 현재 급급매, 초급매, 초초급매 물건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더 아래 금액을 찾으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파크나 이제 프로지오는 지금 현재 한 6억 중후반으로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나머지 단지들 비발디나 스타일스나 와시티 이런 단지들은 실질적으로 6억 초반이나 5억 후반 대 물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5억 중반부터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갭들이 좀 크다 보니까, 생각하는 차이가 크다 보니까 매매가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생각이 없고 내년 초쯤은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발빠른 분들이라면 한두 달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거래가 가능한 게 단지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두 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셔서 급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 먼저 잡으시는 분이 오히려 더 승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가 30평 7사 타입이 한 5억 정도, 8사 타입이 5억 5천이 원래의 시세였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다운됐죠. 그렇다 보니까 뭐 3억 5천, 3억 4천, 30평 같은 경우 물건들도 있고요. 34평 같은 경우 4억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5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4억까지 내려오다 보니 지금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는 임차인분이 거래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재계약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금액으로 내려와서 다시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임차 문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임차인분이랑 잘 조율하셔서 재계약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잘 임대인분, 임차인분 조율하셔가지고 진행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국토부가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일단은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에 깡통전세, 전세 사기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하는 건데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담보대출 현황, 세금 체납액, 그러니까 임대인들의 이런 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뭐 가끔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좀 요청을 하면 임대인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컸는데 이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임차인분들이 임대인한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수한 변제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단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1,500만 원이 상향이 돼서 구리갈매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니까 1억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사람이 우선 변제금을 4,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4,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이 상향 조정돼서 4,800만 원이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대인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 신설됩니다. 네, 세 번째죠. 특약이 이제 계약서상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 다음 날까지 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위 특약에 위반해서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에 공포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안에 이런 특약사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조금 더 요구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이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5일 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와 갈매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광위에서 이제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집중관리지구로 갈매동이 선정됐다라는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 방안을 주민의 시각으로 듣고자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갈매동의 교통 문제가 좀 시급한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GTX B 노선 갈mək 정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용마산로에서 지하 사업 구간을 갈매까지 연장해달라. 그리고 갈매 IC 신설, 그 다음에 트램 등 광역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것을 요구했어요. 더불어서 이제 단기 대책도 필요하죠. 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울 주요 지점, 지금 잠실까지 가는 것만 좀 있다 보니까 종로나 강남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좀 증차해달라, 신설해달라. 그리고 갈매동이랑 별내동이랑 다산동이랑 붙어 있는데
순환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음에도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매, 별내, 다산 3개 지구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 신설 등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주민 간담회 통해서 이러한 불편 사항들,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전달을 했으니까 집중 관리 지구라면서요. 좀 빨리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갈매동에 주민자치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좀 모집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동네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4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 20명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신규 27명, 총 47명이 이제 위원이 되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얼마 전에 걷기 행사 한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은 행사나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오래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이제 좀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한 행사들이 많이 생기면 갈매동 주민으로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위원들이라고 하시니까 많이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이죠.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갈매동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는 건데요. 11월 입주 안내문을 이제 발송을 하고 22년 12월 예정으로 이제 일정을 딱 꼬집어서 구체화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예정이라고만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정 기간이나 이런 세부적인 추가 안내는 다시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실상 금강이 입주가 좀 많이 그러니까 입주는 되고 있는데 빨리빨리 차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부동산에는 지식산업센터 물건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서영이 입주를 또 시작을 하면 물건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공실에 대한 걱정이 살짝 되는 뭐 매도인이나 임대인 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은 조감도 이렇게 되게 멋있게 올라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진짜 현장에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끼리는 뭐 외국에 있는 유치원처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올라가 있다 라고 생각은 사립유치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는데 잘 짓고 있고요. 그 다음 첨탑도 멋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의 또 다른 랜드마크, 별내동에서도 이제 첨탑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인근에 계시는 뭐 기업체 분들, CEO분,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갈매동의 지식산업센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안내문에는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하여, 먼저 예를 들면은 선납하시게 되면 선납일수에 대해서 연 1.5% 할인율도 적용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입점 지원센터 위치, 운영 시간,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잔금 담보대출 협의은행이랑 뭐 대출 자서 일정들도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못 받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 못 받으셨다고 하면 아너시티 쪽에 전화하셔가지고 입주 안내문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갈매동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갈매동 기타 투룸, 원룸 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